저는 결국 시아버지에게 가서 안기고 말았습니다. 아래를 보니 아버님의 물건이 딱딱해져 있었고 결국 참지 못했습니다. 저와 시아버지의 사랑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도대체 이 얘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제가 욕을 먹을 걸 잘 알지만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용기를 내볼게요. 저는 올해 26살이 되었고 저보다 3살 많은 남편과 작년에 결혼하게 된 여자입니다. 약간 아주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이에요. 학교에서 알게 된 그런 일반적인 사람은 아니었고요. 제 남편의 부모님과 저희 부모님은 같은 동네에서 사시던 이웃 주민이었고 한 동네에서 오래 지내면서 저희 부모님은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서로 알고 지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남편과도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종종 만나곤 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부모님 친구분의 아들, 딸일 뿐 별다른 감정은 없었죠. 그저 동네에 아는 오빠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저희는 초등학교 때는 거의 매일같이 만나면서 친하게 지냈는데 어느 날 정말 슬픈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직 철없던 나이에 자신이 가장 존경하고 따르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된 거죠. 원래 제 남편은 정말 개구쟁이였고 항상 밝은 모습만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건 이후로 남들보다 빠르게 직면해야 할 사회생활에 들어갔고 또래에 비해 성숙해지고 침착한 사람으로 변해가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런 오빠의 모습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장난만 치던 사람이 너무나 듬직한 사람으로 변해 있었어요. 그렇게 옆에서 지켜보니 어느 날부터는 저도 모르게 남편을 보면 설레는 감정을 느끼게 되었고 그때부터 혼자서 짝사랑을 시작하게 됐어요. 하지만 어릴 때는 항상 붙어 다녔던 사이였지만 중학교로 올라가면서 각자 다른 학교로 진학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었어요. 시간이 흐르고 그때 고백도 못한 채 자연스레 멀어졌습니다. 그저 간단히 부모님을 통해서 소식을 듣는 정도였어요. 남편은 아버지를 잃고도 잘 지내다가 3년 정도 후에 어머니가 엄청 부자인 분과 재혼을 하시면서 한층 더 성장하게 되었죠. 아버지와 같이 살게 되었고 공부도 엄청 잘한다고 들었어요. 그가 잘하면서 공부도 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목받는 학생이 되었죠. 어릴 때는 항상 붙어 다니던 그가 어느새 너무나 멀어진 기분이 들었어요. 그렇게 성인이 될 때까지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지나가고 저는 남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학창 시절을 보냈어요.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평범한 4년제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어요. 그 후 학교에 다니느라 왕복 4시간이 넘는 거리를 통학하는 게 힘들어 자취를 하게 되었죠. 부모님은 남편이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얘기해 주셨고 아니나 다를까 그 오빠는 서울에서 가장 좋은 학교 중 하나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께 그 얘기를 듣고 그동안 잊고 지냈던 오빠의 모습이 너무나 궁금해졌어요. 이런 공부로 상대가 안 될지라도 나름 남자들이 저를 많이 좋아해 준 덕분에 저에게 자신감이 넘쳤고 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허락을 받아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올라온 지 일주일은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급하게 오느라 짐 정리도 제대로 못하고 학교로 가느라 정신이 없었고 주말이 되었죠. 겨우 숨 돌릴 시간이 생기자 갑자기 오빠 생각이 났어요. 사실 그동안 어떤 남자와 연락하거나 만난 적이 없었는데 오빠 생각이 떠오르니 너무 오랜만에 연락하는 거라 긴장이 되더라고요. 전화를 할까 하다가
그냥 나중에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짧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보내기 버튼을 누르고 답장을 기다렸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답장이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연락했는데 이렇게까지 무시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도 답장이 없어서 더욱 속상했습니다. 그렇게 답장을 기다리다 보니 어느새 잠이 들어버렸어요. 아침이 되어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깜짝 놀라면서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카톡 답장이 와 있었고 그때 느꼈던 기분은 지금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오랜만이야. 잘 지내고 있지? 라는 답장이 와 있더라고요. 저는 원래 기다리는 걸 정말 싫어하는 성격이라 전날처럼 답장을 기다리느라 너무 신경 쓰인 걸 생각하며 망설임 없이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그렇게 통화를 하며 보고 싶은 마음에 저녁에 만나자고 했고 서울에 있는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어요. 약속 장소로 나가 기다리고 있는데 저 멀리서 키가 크고 잘생긴 남자가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거의 1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도 어릴 적 모습이 남아있어서 단숨에 그에게 달려갔죠. 저는 마치 예전처럼 그를 편하게 대하기 시작했고 다시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오빠는 벽이 느껴질 만큼 다른 사람처럼 보였어요. 말투도 너무 어른스러워졌고 한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에서 법학과를 다닌다고 하니 제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았어요. 마치 드라마 속 주인공 같았어요. 오빠는 여전히 저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었고 자취는 어디서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자취 중이라고 했더니 오빠는 자신도 예전에는 자취를 했지만 지금은 부모님이 서울로 이사 오셔서 함께 지낸다고 했어요. 그때 예전 기억이 떠올라 새아버지에 대해 물어볼까 했지만 괜히 오래된 상처를 건드릴까봐 그냥 넘어갔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는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겁게 하루를 보냈고 오빠가 먼저 저에게 다시 보자고 했습니다. 사실 기대도 안 했는데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저희는 자주 만나게 되었고 그럴수록 사랑이 더 커져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오빠 집 근처에서 같이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남성이 저희 테이블로 다가오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는데 술 취한 사람이겠거니 하고 쳐다보니 오빠가 그 남성을 알아보며 아버지, 여긴 어쩐 일이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저 남성이 오빠의 새아버지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처음 봤을 때는 그가 정말 젊어 보였어요. 오빠는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며 저에게 인사를 시켜주었습니다. 새아버지는 정말 젊어 보였고 운동을 좋아하시는지 탄탄한 몸매가 드러나는 짧은 반팔을 입고 있었어요. 헬스 트레이너 같았어요. 그는 오늘 운동하는 분들이랑 저녁 먹으러 나가는 길인데 너희를 봐서 인사하려고 들렀다며 방해해서 미안하다. 계산하고 갈 테니 맛있게 먹고 즐거운 시간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도대체 뭐지? 싶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상상했던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분이었어요. 그는 쿨하고 남자다운 성격을 가진 것 같았고 그날 저는 처음으로 오빠의 새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오빠와 저는 별다른 다툼 없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여행 중에 오빠가 갑자기 심각한 표정으로 할 말이 있다며 미안하다고 했어요. 저는 도대체 왜 이러지? 혹시 나에게 질려서 헤어지자는 건가? 하는 불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오빠는 군대를 다녀와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미루기 어렵고
군대를 다녀와서 함께하고 싶다면서 공부에 전념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어려운 부탁이지만 2년만 기다려주면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며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솔직히 그 고백을 받았을 때 너무 좋아서 미칠 것 같은 생각보다는 너무 어린 나이에 이런 이야기를 들어 당황스러웠어요. 물론 오빠가 미래가 창창한 사람이라는 건 알았지만 결혼할 준비도 없고 군대 문제도 있었기에 고민이 됐습니다. 결국 저는 그 고백에 곧바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고 며칠 동안 아주 많이 고민했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생각이 자꾸 들어 결국 용기가 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빠에게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하자 갑자기 오빠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때 오빠가 아버지를 잃었을 때도 저렇게 눈물을 흘리지 않았는데 제가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그를 울게 만들었는지 너무 미안했어요. 오빠는 내가 널 너무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고 그렇게 오빠와 저는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금방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힘든 마음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아서 결국 술을 마신 후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다. 미안하다며 울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오빠는 널 이렇게 힘들게 한 내가 잘못이다라고 하면서 서로 울며 통화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다시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 전에는 걱정이 많았지만 결혼 후엔 생각보다 훨씬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빠는 제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었고 신혼집도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사실 오빠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오빠의 새아버지가 얼마나 능력이 좋으신지 결혼 전 신혼집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집일 줄 알았는데 전세로 큰 아파트를 마련해 주셔서 정말 놀랐습니다. 한참 놀라서 구경을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대뜸 저희 두 부부 명의로 그랬으니 행복하게 지내라고 하시더군요. 그런 모습에 진짜 놀랐고 시아버지의 배려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30평대 아파트를 아무렇지도 않게 50호 집으로 얻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는 준비를 하고 있었고 남편을 보내야 하는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주 큰 숙제를 둘 다 남긴 것만 같아 마음이 어수선했으며 행복하면서도 특별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도 남편은 예정된 날짜에 군대 입대를 하게 되었고 저는 파악해보니 취직에 실패를 거듭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날들이 지나가면서 불행하다는 생각이 너무나도 커져갔습니다. 우리 예상은 했지만 막상 현실로 닥치고 제가 취업도 안 돼서 매우 답답했습니다. 남편이 곁에 없어서 의지할 곳도 없었고 재벌이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와중에 친구들을 불러다가 놀면서 보내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외로운 시간을 보내다 보니 남편이 군대를 간 지 1년이 넘어가면서 결국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이유 없이 울고 있거나 숨이 막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시아버지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많이 힘들지 않냐며 우리 며느리 밥이라도 사줄까? 해서 연락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기분이 좋지 않아서 다음에 보자고 했지만 시아버지께서는 이미 집 앞에 다 와간다며 30분 뒤에 보자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원하지 않았지만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시아버지는 제가 외로워할 것 같아서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하셨습니다.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에서 2가지 음식을 준비해 놓으셨더군요.
그리고 와인을 한 잔 따르시며 괴로운 기념일을 축하한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정신이 없어서 잊고 있었는데 그 말을 듣고 감정이 북받쳐 눈물이 나고 말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자신이 실수한 거라며 엄청 미안해 하셨고 저는 그런 시아버지께 너무 미안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렇게 말했지만 남편에게도 사실대로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말 없이 괜찮다고 하면서 계속 와인을 마셨죠. 그렇게 갑자기 어색해진 분위기 속에서 시아버지와 저는 와인을 계속 마셨습니다. 저는 오늘 술을 좀 더 마시고 싶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제 기분을 살피시더니 알겠다고 더 마셔요 라고 하시면서 가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술을 더 마시게 되었고 시아버지와 저는 와인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점점 취기가 올라와서 저는 제 감정을 주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취직이 안 되어 힘들었던 이야기, 남편이 없어서 외로웠던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저는 너무 오랜만에 위로를 받아서 감정이 북받쳤고 술 기운에 억눌렸던 감정들이 터져나와 저도 모르게 시아버지 앞에서 울었습니다. 절대로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시아버지께서는 내가 너를 내 딸처럼 아끼는 거 알지? 라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상황에 너무 당황해서 술에 취한 채로 도망가듯이 화장실로 갔습니다. 그런데 잠깐 사이에 졸았는지 밖으로 나가서 여자 종업원이 저를 챙겨주셨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부축해 주셨고 저는 그만 정신을 놓아버렸습니다. 눈을 떠보니 저희 집 침대에서 누워 있었고 옆에는 시아버지가 같이 누워 있었습니다. 제가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어버려 비밀번호를 눌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필름이 끊겼던 것 같은데 결국 어이없는 사고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제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며 우리 둘만 아는 비밀일 뿐이고 달라질 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 안도감을 느꼈지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빨리 나가달라고 했죠. 그러자 시아버지는 준비를 하고 나가셨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 없다. 서로 외로운 마음을 달래주었을 뿐이다 라고 하시면서 앞으로 외롭고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그 말이 위로가 되었고 그날 이후로 그 일과 시아버지의 말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결국 저는 술에 취한 채 다시 시아버지를 찾게 되었고 또다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시아버지는 저희 집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셨고 우리는 해야 하지 말아야 할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심지어 그때는 시아버지를 시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서로의 호칭도 생략한 채 지냈습니다. 저도 점점 그 생활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결국 정신이 번쩍 들 만큼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제게 점점 신체적인 변화가 생기는 걸 알게 되었고 설마 하는 마음으로 임신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고 바로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주변에 누구에게도 물어볼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아이를 가졌는데 이 사실을 제 부모님께 말할 수 없고 친구에게도 도저히 말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아버지께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시아버지는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너와 이 아이의 생명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자신의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걸 미리 생각해 봤고, 그렇기에 이 연애를 이어갈 각오도 자식도 버릴 각오로 시작한 거라고 하는데, 그 말이 조금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시아버지와는 잘 지내고 있지만, 현재 한 가지 걱정은 남편입니다. 남편이 군대에서 돌아오면 이 사실을 알게 되고, 그러면 시아버지와 저와의 관계가 끝날까봐 걱정이 사실 많이 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